고어텍스 스테인리스는 자석이 안 붙잖아. 아 그걸 이제 오해했는데 자석에 붙는 스테인리스하고 자석에 안 붙는 스테인리스가 있어요. 그걸 픽업을 바꾸시고 코드를 만들어서 또 바꾸고 신세계를 준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열어보잖아요. 한국 제품은 가격 차이가 막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더라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열어보잖아요. 그럼 핵심 부품을 독일제에 쓴 것들은 뭐 브랜드 거품 정도만 빠져 있고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발열체를 뭐 자체 생산한 걸 썼다든지 이제 뭐 따로 수입을 하지 않고 이제 자체 수급한 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죠. 네. 실제로 써본 제품들은 많지는 않은데 중소기업 제품을 제가 이제 그냥 일부 코드 꽂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폭탄 말고 포터블하게 쓰는 거, 그거를 이제 샤브샤브 같은 거 하면은 먹으려고 그거를 주문을 했다가 정말 늦게 끓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끓고 나니까 계속 뜨겁기는 한데 너무 뜨거워서, 아 그래서 상판이랑 발열체가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차단기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우리가 인덕션이라든지 가스레인지 네.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음식을 많이 해야 돼. 네. 그러면은 보통 3구, 4구 네. 이런 걸 한 번에 막 켜서 한 번에 확 조리를 하거나 네. 할 텐데, 그게 또 그 킬로와트에 대한 전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렇죠. 보통 대형 화구가 진짜 큰 것들은 확장까지 키게 되면 막 3, 4kg까지도 먹어요, 하나에. 네. 그럼 거의 리미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화구라는 거는 열 효율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지만 동시로 킬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최대 한 2구 정도로 알고 있어요. 2구 정도. 네. 물론 이게 켜놓자마자 얘가 최대 온도까지 항상 그 각 화구가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크는 게 좀 약간 시간차가 있다 그러면은 먼저 적정 온도에 도달한 녀석은 뜨거우면은 다시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걸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운 나쁘게 같이 딱 걸리면은 이제 이게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고, 자체 아까 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3.4kg로 제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어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낮춰요, 한쪽을. 처음 켰던 거를 낮춘다든지 해가지고 조절을 알아서 하는데, 차단기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좀 불편하니까 많이 자기 제품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거를 조절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으로서. 안 그러면 전선불길 다 바꿔야 돼요, 집에 있는 전선불길. 그러면은 보통 인덕션들이 나오는 게 네. 3구가 맞죠? 제일 많이 네. 나오잖아. 네. 근데 세 개가 다 안 돌아간다고 하면은 2구만 만들면 되지 왜 굳이 구수를 하나 더 높였을까? 아 그거는 저도 지금 2구를 쓰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2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3개를 놨는데 2개만 쓰게 되면은 이게 물론 말도 맞지만은 이 2개를 놨을 때 냄비 간섭이 되게 심해요. 화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네, 부딪히고 대형 화구가 없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 냄비를 놓으면 하나 못 써요.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냄비를 2개를 동시에 사용하려면 3구 정도는 사셔야 해요. 네. 다만 이게 3개 있는 이유는 적절한 크기를 알맞게 놓고 쓰라는 의미지, 너무 작은 화구에다 큰 걸 올려놓으면 안 끓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3구가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2개만 쓰시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큰 냄비, 곰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빨래를 삶는다든지 네. 뭐 이만한 냄비를 쓰는데 네. 인덕션도 대형하고가 뭐 그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건지. 사실 제가 실제로 본 것들은 한 요 정도 크기가 최대 큰 거를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하이라이트가 그렇게 나와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은 형태로 한 2가지가 이제 붙은 형태로 나오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나오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켜지면 사실 그거를 매번 그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작게 썼다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게 확장이 돼요. 불 켜지는 구간이. 네,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고, 사실 그거를 자주 쓴다 그러면 전기세 때문에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따로,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브루스터를 따로 놓고 쓰거나 아니면 보조 주방에다가 이렇게 쿡탑을, 가스 쿡탑을 하나 설치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새 빨래를 삶는다거나 곰국을 끓이는 일이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근데 굳이 꼭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쿡탑을 한 개만 써야 되는데 그게 전기 쿡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초대형 화구를 쓰는 게 좀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 화구 크기도 꼭 보시고 사셔야 돼요. 화구 크기가 보통 한 요만하기 때문에 이만한 거 쓰시려면 확장형 돼 있는 거. 확장형 중에서 좀 큰 거. 그걸 잘 안 보고 사시더라고요. 화구 배치나 크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스는 뭐 가스 모양대로 알아서 이렇게 된다고 치는데 전기 쿡탑은 그 모양대로만 놓고 써야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인덕션이라는 거는 이제 네. 상판이 네. 쫙 밋밋하게 일자로 이렇게 쭉 평평하게 돼 있고 네. 가스 쿡탑은 이제 발 같은 게 있어서 그릇을 올려놓고 가스가 나오는 네. 방식이고 네. 그러면은 이게 평평해서 이제 유리처럼 막 보이는데 네. 이제 무거운 뭐 그 냄비를 하나 딱 올려놨을 때 깨지거나 아니면 뭐 파손 기스 네. 뭐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사실 그 파손에 관련된 문의도 되게 많고 뭐 청소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네, 청소는 이제 하이라이트 얘기겠죠. 그 상판 이제 내구성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엄청 세게 치면은 뭐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대개는 어느 부분 때문에 취약하냐면 모서리 때문에 취약해요. 모서리. 네, 유리 종류 같은 경우는 보통 모서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모서리를 쉴딩을 한 형태로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테두리나 위 아래 부분을 이렇게 쉴딩을 한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모서리를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서 나온 제품들을 찾으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뭐 기스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전기 호브 같은 경우는 전용 세제가 따로 있어요. 전용 세제가? 네. 전용 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전용 세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저는 언제 느끼냐면 막 김치 국물 같은 게 넘치잖아요. 넘쳐갖고 그게 까맣게 탔어요. 근데 그걸 막 철수세미로 닦으시더라고요. 네? 철로? 네, 그 철수세미로 막 닦으면 거기가 막 허옇게 잔기스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그치. 그 논자리만 너무 막 많이 기스가 나 있더라고요. 잔기스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러니까 새 것 같이 쓰시는 분들하고 조금 헌 것 같이 쓰시는 분들의 큰 차이가 그 전용 세제를 쓰냐 안 쓰냐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닦다 보면은 이제 스크래퍼라 그래가지고 그 칼로 되어 있는 걸로 긁거든요. 근데 그걸 긁다 보면은 분명히 안 긁혀요. 때는 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근데 그 약을 뿌리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긁혀요. 그걸 긁고 나면은 거기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이제 예전 거라고 철거를 해서 버리라 그래가지고 나온 쿡탑을 그냥 한번 실험 삼아 닦아봤거든요. 한 2시간 닦았어요 그거를. 근데 진짜 새 것처럼 되더라고요. 세정제로 긁어서 닦으면은 헌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새 것처럼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싫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인덕션 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죠. 눌어붙을 정도의 잔열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아까 브랜드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발열체가 따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트롤하는 것도 네, 있고, 이것도 상판도 있고. 상판도 있고. 네. 그 브랜드들이 뭐 국내 국산 브랜드는 이제 부품들은 또 외산이라고 했고. 네. 그러면 외산의 그 부품에 대한 또 별도의 브랜드들이 종류가 다양한가?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시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어떤 엔진을 썼다. 뭐 옷감이 뭐 어느 회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어텍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시계 같은 경우는 어떤 무브먼트를 썼다. 이걸 굉장히 좋은 제품이냐 아니냐 이 브랜드가 신생일수록 더 그걸 따지시거든요. 컴퓨터처럼. 그렇죠. 컴퓨터에 뭐 어떤 그래픽 카드를 썼는데 삼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포스의 뭐 GTX 뭐 그치.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상판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쇼트세란 쇼트세란이라는 회사, 에미지라는 회사 걸 썼는지 뭐 그런 걸 많이 보시고, 발열체 같은 경우도 이지오의 하이라이트를 썼는지 뭐 세라마 스피드를 썼는지 뭐 이제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거죠. 자체 생산한 모델들은 아무래도 기술력은 뭐 비슷하게 따라왔겠지만 그래도 좀 브랜드 있는 제품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게 하나의 선택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진짜 개인 기호에 찰 수 있는데
조작부가 뭐 이제 디지털식으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조절이 된다든지 뭐 웬만한 락 기능, 타이머 기능이나 아니면 물이 막 넘치고 상판이 막 흥건했을 때 갑자기 꺼진다든지 아니면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전용 용기가 어느 정도 이제 딱 올라가지 않고 그냥 쇠붙이가 올라가 있으면 또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데 제품별로 좀 이 제품이 이 제품이 더 낫다 컨트롤러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터치식 이렇게 한 단계씩 디지털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단계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든지 15단계로 되어 있는데 15단계 한 번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밀면은 이렇게 최대 화력까지 또 한 번에 쭉 올릴 수 있다든지 편의에 관련된 기능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잔열 보존 기능, 그 다음에 데피는 기능, 화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그거를 이제 옮겨주는 기능, 뭐 여러 가지 회사별로 다른 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그냥 우리 디지털 숫자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보통 표시되어 있는 게 보통인데 컬러 LCD로 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 네, 그리고 상판 패턴이 다른 것도 있고, 뭐 까만색이 보통 주를 이루는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보통 백색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주방 설계했을 때 컨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백색을 또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요. 특히 쇼트세랑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컨트롤러 얘기하니까 또 이게 전기 제품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정전식 터치 네.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터치하는 것처럼 네. 그런 터치일 것 같은데 네. 그게 물이 묻거나 손에 아무래도 네. 요리를 하니까 네. 젖어 있거나 했을 때 뭐 터치가 잘 안 된다든지 그쵸. 빨리 꺼야 되는데 안 꺼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약간 감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없는지. 사실 그 전기 콕탑 그 상판이 평평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가스쿡탑보다 안 좋은 점은 음식물이 넘쳤을 때 이 조작부까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적정선 이상 넘치게 되면 얘가 보통은 다 꺼져요. 꺼지는데 그 꺼지는 걸 이제 방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물 묻은 손으로 이걸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돌리는 게 달려 있는데 반대로 얘는 불편한 점이 그 물 묻은 거랑 상관없지만은 음식물이 넘쳤을 때 그 사이에 막 껴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안해서 나온 제품이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조그 다이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판 위에서 이제 물 묻은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한데 떼고 이제 그냥 맨손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할 때는 떼고 청소를 하고 붙여서 이제 또 작동을 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보완된 제품도 있고, 근데 감전이라고 한다면은 감전보다는 미세 전류 쪽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불피한 거죠. 위험하다기보다는 아까 왜 유리가 위험하니까 가장자리에다 스테인리스로 처리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 부분에 접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테인리스 부분에서 미세 전류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지를 잘 해놔야지 쓸 때 불쾌할 일이 없어요. 약간 막 르직하는 느낌. 예, 뭐 이제 금속으로 된 노트북 같은 금속 마감재로 된 노트북 쓸 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손등을 갖다 대면 특히 손등이 좀 더 연하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부 떨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려면 접지 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거 상판에다 얹잖아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땐 딱 완전 꼭 맞게 빌트인 되어 있지만은 사실 사람 밑으로는 좀 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방수가 아니에요 그게. 네, 물론 더 완벽하게 설치하려면 거기다 실리콘을 이제 사출만 하면 되겠지만 실리콘 사출만 하면 거기가 또 지저분하잖아요. 노랗게 되고. 네. 그래서 안 넘치게 쓰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많이 넘치게 되면 보통의 기기는 다 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미세 전류 때문에 금속 마감재로 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실 접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콘센트 이전에서 따온 전선이 접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전기 공사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네. 가스 쿡탑에 대해서 얘기 먼저 했었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전기 쿡탑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라디언트 네. 그다음에 인덕션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요새 제품 중에 고른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사실 지금 앞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 언급 안 된 제품들이 이제 뭐 하이브리드? 네,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용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가스 쿡탑도 달려 있는 것도 있고요. 전기 쿡탑인데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이제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냐 두 개냐, 인덕션이 두 개냐, 인덕션이 하나냐, 하이라이트가 두 개냐, 하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성에 맞춰서 특히 안 보시는 게 개수만 보시는데 화구 크기를 꼭 보세요. 네. 화구 크기 안 보고 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화구 크기를 내가 쓰는 용기에 맞춰서 꼭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앞으로 이제 쿡탑이 지금 또 네. 지금은 마지막에 인덕션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제품이 될까? 글쎄요, 지금 인덕션이 3구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플렉시블 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릇보다 더 크게 그 자기장 존을 만들어 가지고 그릇의 모양이나 크기에 그 안에만 들어온다면 상관없이 어차피 그릇만 뜨거워지니까요. 그릇만. 예, 인덕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그에 적합한 용기만 데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2개짜리 혹은 4개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효율이 인덕션 같은 경우 거의 90%거든요. 열 효율로 따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가 더 커져봤자 전기만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이 기기 자체가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용기에서 조금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용기가 인덕션 전용 용기인데 나는 뚝배기도 있나? 뚝배기도 있어요. 안 뚝배기야.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덕션 용기는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용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뚝배기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